멘토님이 보시기에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돼서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나은 거예요? 아니면 한 10년 이상 바라보면서 계속 묵혀둘 수 있는 재개발 물건이 좋은 거예요? 질문의 요지는 최대한 단시간에 결과물을 가져오는 게 좋으냐, 아니면 좀 멀리 보고 투자하는 게 좋으냐, 네. 이 말이죠. 네, 맞아요. 그거는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고 똑같은 질문이지. 짧게 투자하면 안정성은 있죠. 그쵸? 그리고 뭐 최대 한 3년에서 5년 안에 입주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메리트는 있어. 그 대신 그에 대한 가치를 뭘로 지불해야 됩니까? 내 돈으로 지불을 그렇죠. 해야 되죠. 내가 그 물건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소유주한테 그 가치를 나는 돈으로 지불해 줘야 되는 거고, 멀리 한 10년 이상 바라보고 투자하는 거는 시간이 그래도 길기 때문에 리스크가 클 수 있어요, 적을 수 있어요. 멀리 바라보고 하니까 리스크가 크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조합 설립이 안 되는 물건도 있고, 어떤 거는 조합 설립된 것도 있고, 사업 인가 낳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사업 인가 나서 이제 관리 처분 낳는 물건들도 있고, 그 단계에 따라서 시간이 전략되는 만큼 그 가치를 내가 돈으로 지불해야 된다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계획을 명확하게 잡아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예를 들어서 나이가 뭐 한 30대 중반에 무조건 입주할 수 있는, 그리고 내 돈을 너무 소중하니까 수익이 많이 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고, 현실적으로 청약은 안 되니까 그래도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은데, 지금은 당장 그게 안 되니까 작은 돈으로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얘기한 대로 뭐 관리 처분이나 때로는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동호수 지정되었을 때 그때 물건을 투자하면 조금 안정성이 있겠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 20대, 때로는 부모님이 20대 자녀를 위해서 뭔가 하나 해주고 싶은데, 그럴 때는 조합 설립되었다든지 아니면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 입안을 준비 중이라든지, 이런 물건들을 투자하면 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이 자제분들이 결혼할 때쯤, 때로는 결혼해서 신혼 한 2, 3년, 3, 4년 동안은 남의 집에서 새 살다가 신축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게끔만 해준다면 그것만 해도 엄청난 투자 수익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 대신 리스크는 동반된다. 시간이 길면 길수록. 고스톱 쳐봤잖아. 고스톱 쳐봤죠? 잘 쳐요? 고돌이 싹 해가지고 고스톱 칠 때도 오면 원고가 뭐예요? 한 번 났을 때 3점 났을 때 오케이, 나는 수도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거는 뭐냐면 관리처분인가 났을 때. 그럼 리스크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면 관리처분 낳는 거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투고 쓰고 하다 보면 수익은 점점점 늘어나지만 네. 독박 쓸 수도 있잖아. 그렇죠. 못 먹어도 고 원하는 사람이 이제 이거 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좀 길게 바라보고 하는 네. 거는 리스크가 큰 만큼 수익도 어마무시하게 크다, 이 말이에요. 이런 단점이 있다. 그러면 두 개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렇지. 자신의 목표와 성향에 맞춰서 선택을 해야겠네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거다. 예. 네. 그러면 자, 그럼 내가 거꾸로 할게. 네. 그럼 본인은 길게 보고 투자하는 걸 원해요? 안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 정도 나서 막 지금 이주하고 있는 걸 원해요? 저는 좀 확실한 게 제 성향에 맞는 것 같아요. 확실한 게? 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면 그런 물건을 내가 갖는 거야, 이게. 뭐가 맞는지는 없는 거야. 나한테 맞는 게 제일 좋은 거지. 나한테 맞는 물건이 그렇지. 맞는 물건이.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내게 아닌 거죠. 내게 아닌 거야, 네. 이게. 당연히 길게 보는 사람들은 그래, 이런 일 있을 수 있지. 때로는 하다 부러지더라도 여기는 입지가 워낙 좋으니까 앞으로 좋아질 거야. 뭐 안 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마음의 여유와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길게 바라보고, 그렇지 않고 지금 나는 뭔가 확실한 걸 좋아해. 네. 나 아직 투자를 안 해봤고 어찌되었든 나는 빨리 뭔가 결과물을 바라보고 싶어. 네. 하시는 분들은 관리 처분 인가 낳는 걸 하시는 게 맞겠죠, 아무래도. 관리처분인가 이후의 물건을 봐라. 그거는 뭐 두분응설이 넘었기 때문에 네. 거의 입주하는 거는 99.9%다 이 말이지. 관리처분인가가 나면은 이제 네. 이주 단계에 이주하는 들어서니까. 거니까. 뭐 이주하고 이제 철거하겠지. 그리고 이제는 공사 시작하니까. 공사는 2년 반이면 끝나. 확실한 물건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확실하니까 조합원 분양가도 나왔고 권리가액, 그 내 물건의 가치도 나왔기 때문에 조합원의 분양가와 권리가액 그 차익만큼 나의 분담금이 나오겠죠. 네. 그럼 그렇죠. 그거까지 하면 되니까. 그럼 내가 이제 얼마나 앞으로 또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되는지까지 파악이 되니까. 그렇지. 네. 괜찮죠? 괜찮죠. 자,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오늘 내가 좋은 물건도 하나 보내줄게. 좋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은평구의 정산 5구역 네. 내가 방송도 한번 했는데 네. 그 물건을 우리 교육생이 또 받았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사당동에 네. 거기 이제 사업시행 인가 낳는 물건도 우리가 또 받았잖아. 맞아요. 좋은 거는 누가 받아야 돼요? 우리 우리가 다 회원님들이 받아야지. 받아야죠. 네. 확실한 거를 우리가 받잖아. 그
물건도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 못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 물건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네. 잠시만 주목해 주세요. 경매는 단순히 낙찰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번을 하시더라도 제대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두 사람이 실전 교육과 실전 멘토링으로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위에 일정 확인하셔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수업 때 뵙겠습니다. 사건 번호 104452 의왕시 오전동 3호 백조 아파트. 자, 건물 18평, 감정가 4억 700. 3월 18일이니까 아직 매각 물건 면세서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네, 신권이어서. 네, 신권. 복도식 아파트고 92년식 아파트고. 자, 물건 비교 보시면 의왕 오전 다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 지구다. 그리고 2024년 11월 7일 오전 다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 사실 조회 회신에 의하면 2022년 12월 28일 관리 처분 인가가 되어서 2023년 11월 27일 그때부터 이주가 개시되었고 조합원 자격 승계가 가능하며 분양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현재 동호수 미 추첨인 바 조합원 분양은 84평형 아파트 타입이고 분담금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종전 자산 감정액은 2억 6,400이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권리가액이 2억 6,400이라는 뜻이고 네 번째 조합원은 60%까지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나 소유자는 이주비 대출을 미신청하였으나 이사비 500만 원을 무상대하였으므로 추후 입주 시 5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오케이. 그리고 조사대리 임차 내역 없는 거 보니까 권리상 문제는 없고 자 위치 한번 볼게요. 의왕시라 그러는 사람들이 잘 몰라. 의왕시 잘 모르잖아, 대부분. 그쵸. 이제 의왕시는 어디냐면 평촌 밑이라 생각하면 돼요. 의왕에 있는 사람들은 주 생활권이 의왕이 아니고 어디다? 평촌. 평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평촌. 네, 그런데 의왕의 또 단점이 뭐냐면 여기가 전철역이 없었어, 원래. 외곽순환도라든지 이런 건 잘 돼 있는데 전철이 없었는데 우리 집 앞에 뭐가 생기느냐면 전철역이 생겨요. 오. 그러면 기존에 전철역이 있는데 하나 더 들어오는 게 좋아요? 없는데 하나 생기는 게 좋아요? 없는데 하나 생기면 너무 가치가 좋아지죠. 완전 올라가는 거 완전 아니에요? 가치가 올라가죠. 그리고 우리 입주할 시기에 거의 맞춰서 전철이 개통이 됩니다. 네. 다 이유가 있겠죠. 그쵸. 네. 그리고 우리 건 이렇게 봤을 때는 몰라. 이걸 조금 줄이면 여기 보면 4호선 라인이죠. 번개역, 평촌역. 그리고 여기 어디냐면 여기 학원가예요. 학원가. 평촌 학원가 들어봤죠? 그쵸. 네. 여기가 평촌 학원가고 여기에서 이 도로 타고 그냥 직진하면 우리 집이에요. 그냥. 네. 여기서 한 10분 정도 걸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학원가도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그렇죠. 있는 여기서는 거네요. 바로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는 엄청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아, 여기에 근데 단점은 뭐가 없다? 전철이 없다. 그래서 맞아. 여기 계신 분들이 버스 타고 평촌까지 가서 하든지 안 그러면 여기 군포 네. 그리고 금정역 여기에서 4호선을 타고 한다 이 말이에요. 좀 이동하기가 조금 불편할 것 같기는 그렇죠. 해요. 하지만 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게 뭐다? 전철이 이제 개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호재를 갖고 있는 지역이고 네. 그러면 요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재개발 오전 다구역 관리처분 인가 18평 경매 4억 나온 거 보이죠? 3호 백조 아파트 이렇게 해서 우리 물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재개발 지역인데 이 재개발 지역은 대부분 뭐예요? 빌라, 아파트 이런 게 많잖아. 네. 근데 우리는 여기에 있는 아파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오전 다구역 재개발 27년 예정이고 3,209세대다. 3,209세대면 엄청 큰 거 아니에요? 3,209세대면 엄청 커죠. 근데 중요한 거는 3,209세대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옆에 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해서 제가 정리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오전 다구역 재개발 진행 현황을 보시면 위치는 오전동 350-1번지 1호이고 우리는 26개 동에 지하 6층부터 지상 38층 3,209세대. 이야. 와. 대우건설과 동부건설에서 시공사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네. 좋아요, 나빠요? 대단지의 대단지잖아. 역세권. 그렇죠. 지금은 트렌드가 뭐냐면 무조건 대단지로 가야지만 먹히는 시대예요. 맞죠? 네. 그리고 신축의 대단지 메리트 있다 없다? 완전 있다. 완전 있죠. 그리고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도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벌써. 그리고 현재 상황은 뭐냐면 2008년도에 추진위회가 되었고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2016년도에 뭐예요? 조합이 설립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2008년도에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었고 2013년도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었어요. 이제 정비구역이 뭐 오전동 뭐 개발을 하겠다 해서 CS 인가해 준 게 2013년이고 그리고 만 3년 지나서 뭐가 됐냐면 조합이 설립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4년 후에 뭐가 됐어요? 사업 시행 인가 나서 2020년도에.
네. 예, 그리고 1년 후에 뭐가 됐어요? 관리처분 인가가 났다 이 말이에요. 그 지금 몇 년도? 2025년. 2025년도. 작년부터 뭐 하고 있어요? 네, 이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봐야 돼. 조합 설립하고 지금 몇 년째예요? 10년째 지금 이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시행이 인가나고 관리처분은 생각보다 빨리 나요. 네. 그래서 사실 제일 안전한 거는 관리처분 인가가 난 후가 제일 안전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요때보다는 사업시행 인가 났을 때는 거의 우리가 말하는 7분 능선 넘었다고 얘기해요. 사업시행 인가가 나면 굉장히 그때부터는 사업 속도가 빨라진다. 속도감 있게 간다.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지금은 이주 마무리 및 철거를 준비하고 있다. 그럼 이제는 거의 이주가 마무리 단계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거의 다 끝난 거죠. 거의 끝나는 네. 거지 이제. 이제는 이주 마무리되면 건물 밀고 철거는 뭐 후닥닥 하니까 하고 그다음 이제 건물만 올리면 된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총 세대수가 3,200세대고 일반 분양이 1,200세대. 임대는 161이고 조합원 수는 1,800. 일반 분양은 1,200세대.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렇죠. 사업성이 좋다는 뜻이에요. 좋은 거죠. 그리고 보시면 조합원 분양가가 84가 얼마예요? 5억 4천. 조합원 분양가가 5억 4천인데 우리께 아까 전에 금액이 얼마였죠? 권리가 2억 6천. 그렇지. 2억 6천.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 분담금이 얼마 나온다? 2억 8천. 내가 2억 8천만 원만 분양하면 조합원들은 좋은 동호수로 왔잖아. 그쵸. 내가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괜찮죠? 완전 괜찮죠. 지금 서울 경기에 아파트 분양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일반 분양가 10억 미만짜리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다 10억이 넘잖아. 네. 그러면 최소한 5억 정도는 차익을 먹고 시작하는 거야, 이게. 근데 그것만 먹느냐? 절대 네. 아니죠. 그리고 이 주위에 지금 대장 아파트가 얼마 하느냐 하면 2016년식이고 엘센트로라는 아파트가 지금 한 13억대 정도예요. 실제적으로 내 수익금이 얼마 생깁니까, 그러면? 한 6억 이상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물건조차도 최고가가 16억 찍었단 말이야. 16억대. 예, 그러면 16억만 찍는다 그러면 얘가 19년식인데 벌써 6년 전의 얘기고 네. 우리가 들어가면 얘들보다 세대수가 커요, 적어요? 세대수도 거의 2배. 2배 이상 되고 연수도 얘들 들어갈 때 되면 얘는 거의 한 10년 차 가까이 그쵸. 되지만 우리는 제일 신축이 신축이죠.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집 앞에도 여기 있고 물론 여기도 여기 있지만 네. 그러면 이때 되면 최소한 16억 이상은 하겠죠. 와. 최소한 안전마진을 지금 기준으로 가더라도 거의 한 6, 7억 정도 나는데 그때 들어가면 최소한 10억 이상의 뭐가 생긴다? 차익이 생길 수 있는 생긴다. 거예요. 근데 이거 확실한 거잖아요. 이건 확실한 거잖아. 와. 근데 중요한 거는 부서질 일도 없어. 왜? 관리처분 관리처분 인가 났고 거의 다 이주했고 철거 시점이니까. 이제 부수고 짓기만 하면 짓기만 끝인 하면 거잖아요. 되니까. 그럼 더 이상은 리스크 없는 물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괜찮잖아요, 있죠? 완전 괜찮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좀 더 안전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 지금 이렇게 생기는 전철이 뭐냐면 인동선이라고 인덕원에서 동탄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교통에 안 좋은 동네예요. 근데 그 안 좋은 동네를 얘들이 지금 다 통과해 주는 거예요, 이게. 동탄에서 시작해가지고 수원 월드컵 경기장, 아주대, 그리고 의왕시청, 오전동, 급행, 포개사거리, 안양농수 산물, 그리고 인덕원 이렇게 해서 약간 교통에 안 좋은 지역에 지금 다 통과해 주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면 여기에서 뭐 신분당선도 급행 연결되고 저 분당선도 연결되고 그리고 4호선, 월판선, GTX까지 여기 다 연결되는 지역으로 가니까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교통의 호재 중에 호재가 되고 중요한 거는 그 역사가 바로 어디 들어온다? 우리 집 앞에 들어와요. 바로 앞에. 그리고 바로 옆에 보천 나구역 관리처분 인가까지 같이 났어. 그러면 여기는 3,209세대가 우리 있고 얘들은 1,900세대. 그럼 합쳐서 얼마입니까? 거의 한 5천 세대. 6,000세대지. 더하기 하면 6,000이 넘잖아. 5,000이네. 어찌되었든 5,000세대가 넘는 게 한 묶음이 되는 거야. 한 묶음. 바로 전철역 앞에. 대대단지의 역세권에 그렇지. 확실한 수익까지. 확실한 수익까지 보장된다 이 말이야. 와, 장난 아니에요. 괜찮죠? 네. 예. 그래서 이런 데를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무조건 서울을 하지만 서울도 있잖아요. 이제 계속 커지고 있는 거야. 이게. 네. 경기도라고 하지만 여기는 서울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우리가 서울이라 그래요. 이제는. 예, 이제는 서울이 너무 집값이 비싸니까 서울의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경기도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 이게 만약에 서울로 들어온다 그러면 25억 가겠죠. 그쵸. 25억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경기도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다들 신축 아파트를 또 살고 싶어 하고. 그쵸. 경기도 안에서도 이런 개발 구역이 잡혔고 많이 진행되는 데는 투자 가치가 엄청 좋아요. 투자자들도 많이 몰리고.
그리고 서울보다는 상대적으로 초기 투자금도 저렴하고. 저렴하고. 이런 물건 하나 사놓으면 앞으로 5년 안에 신축 아파트. 그러게요. 그리고 이 인동선이 2029년도 들어오잖아. 우리가 2029년 정도에 입주한단 말이야. 네. 그러면 거의 우리 입주 시기하고 맞물린다 이 말이지. 그럼 파급 효과가 엄청나겠죠. 그렇죠. 그때. 맞물려서 더 이제. 그렇지. 더 파급 효과 있게 상승한다 이 말이지. 경매는 뭡니까? 정상가에서 사는 거예요? 도매로 사는 거예요? 도매로 사는 거. 도매로 사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저렴하게. 도매로 해서 최소한 한 1억 이상 남들보다는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물건이 이렇게 많이 있다. 제가 진짜 한 이틀에 하나씩 소개시켜줘도 아니지 매일 해줘도 되겠다 사실. 응, 매일 해줘도 매일 해줘도 할 조금 거는 있어. 많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힘이 들어서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한테도 많은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다. 괜찮죠? 괜찮죠? 네. 확실한 물건. 확실하잖아. 이런 거 하셔야 되는데 이제 가끔 가다가 그 서울 그냥 입지 좋은 곳에 묻어놓고 언젠간 되겠지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네. 그분들 무조건 서울이라고 네. 다 좋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이 안에서 똑같은 돈을 갖고 서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돈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공부하고 하시는 게 더 좋은 맞아요. 거겠죠. 제대로 하면 제대로 수익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어쨌든 내가 조금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네. 경기도 안에서도 이렇게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눈 크게 뜨고 보면 좋겠다. 알았죠? 네. 눈을 크게 떠라. 눈은 크게 뜨고. 잠시만 주목해 주세요. 경매는 단순히 낙찰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번을 하시더라도 제대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두 사람이 실전 교육과 실전 멘토링으로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위에 일정 확인하셔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수업 때 뵙겠습니다.